전세 사기 많이 들어보셨죠?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도 전세 사기를 당하면서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요. 20, 30대 청년의 경우 청춘을 다 바쳐서 열심히 모은 돈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거대한 빚이 생기니까 더 좌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경매에 넘어가면 내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는 세입자가 떠안게 되는데요.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를 좀 피할 수 있을까요? 이런 상황을 제일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공인중개사분들 아닐까요? 그래서 실제 부동산 현장에 가서 전세 사기는 어떻게 일어나는지,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방법엔 뭐가 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. 전세 사기, 그걸 알려드림.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작은 빌라들, 낡은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금액보다도 높게 전세가 들어가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. 그런 것들이 많이 터지고 공동주택 가격이 확 내려버렸어요. 작년에 비해서 대출 프로테이지도 많이 줄었거든요. 전세를 못 맞추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는 못 나오고 경매에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깡통 전세로 많이들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럼 실제로 이 깡통 전세를 알면서도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네요? 있었어요, 많이. 법인들이 지하 같은 것도 사고 그러면 리모델링은 진짜 깨끗하게 너무 잘 해놔요. 전세 1억도 안 되는 거 1억 3천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갔어요. 그 깨끗함을 보고 그것 알고도 들어갔죠.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다 터지는 거죠. 그렇게 들어갔다가 2년이 지나고 나서 전세가가 확 떨어지거나 매매가가 확 떨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죠? 전세를 맞춰야 이분들이 받고 나오는데 그 가격으로는 맞출 수가 없어요. 만약 1억 3천에 들어간 게 7천, 8천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더 내려가니까 전세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죠. 경매나 뭐 이런 거 들어간다고 해도 그 금액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깡통 전세들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. 대항력의 악용, 대항력이 생기려면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생길 텐데 이게 또 법적인 맹점이 있어요. 만약에 오늘 이제 이사를 들어와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서 나는 이제 괜찮다고 느꼈단 말이죠. 여기에 법적인 맹점이 하나 있잖아요. 이 대항력은 그날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음날 생긴다는 거죠. 전세 사기 하시려고 정말 마음 먹으신 분들은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가 전입신고 끝나고 증을 다 받고 안심하고 있을 때 그날 서류를 넣어서 대출이 일으켜버리면 임차인분들은 2순위가 돼버리는 거죠. 근저당 설정이 1순위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말씀드리는 대항력 악용이라는 거죠.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? 대출을 받으신 임대인 분께서 이자를 못 내서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경매에서 낙찰 금액이 정해지면 대출 금액이 먼저 상환이 되고 나면 그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가져가잖아요. 대출 금액에서 다 상쇄되면 나는 받을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2순위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신탁 사기 이런 것도 있나요? 이거는 어떤 거죠? 집을 짓거나 뭐 아니면 빌라 분양하면 그 신탁 등기로도 묶여 있잖아요. 신탁 원부 발행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간혹 그 주인 말만 듣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안 되거든요. 우리들도 이렇게 이런 상으로는 알고 있어도 사기치겠다고 마음 먹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. 무서워요, 요즘에는 저희들도. 등기부등본 출력을 해보면 신탁돼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계약을 할 때 원주인 말고 신탁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신탁회사랑 같이 계약을 하는 게 맞아요. 지금 원주인이 서류상으로는 주인이 아닌데 불구하고 내가 원래 주인인데 잠깐 내 필요에 의해서 신탁해 놓은 거다. 그러니 나랑 해도 된다. 이렇게 그 말만 믿고 계약할 게 아니라 신탁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계약이 되느냐고 허락을 받는 하나의 단계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신탁회사의 동의를 안 받고 집주인한테 직접 돈을 보내고 집주인이 이제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낭패인데 그건 정말 집주인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종이 쪽지가 될 수밖에. 계약서도 효력이 없고 내 돈도 사라지고. 주로 어떤 연령층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지? 다양하긴 한데 젊은 층은 이제 깨끗한 것만 찾고 신축, 리모델링 깨끗한 거 이거는 1억 5천이고 얘는 1억 2천이면 1억 5천 깨끗한 집을 들어갔어요. 대출을 다 해주니까 이자도 쌌잖아요. 뭐 1%대 2%대를 그냥 줬으니까. 네네. 젊은 애들은 깨끗한 걸로 해서 가다 보니 좀 높은 가격의 전세금이 들어갔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대출 같은 거를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이 간혹 계셔요. 그러다 보면 내 돈 들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. 보증보험 드는 것도 모르시고 또 그 돈 아까워라 하시고. 젊은 분들이 많이 사기를 당하는 편이거든요. 부동산 거래를 경험해 보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.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물건들을
많이 보다 보니까 사진이나 그런 걸 보고 가서 보다 보면 괜찮아요, 정말. 최근에 전세 사기가 보면은 신축 빌라들이 많거든요. 눈으로 보여지는 게 너무 괜찮고,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도 있고,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. 좀 오버돼서 물건을 구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어요. 시세보다 상관없이 대출도 받고 하다 보니까. 전월세 이렇게 구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것만은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라. 동네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오랫동안 하잖아요. 그런 데가 더 낫지 않겠나. 보증보험 드는 거 있잖아요. 그 금액 안에 들고 하면 믿고 전세 같은 것들 진행을 해도 되고. 명함에 거기 분명히 공인중개사 대표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. 그런 것도 확인하고, 또 중개사무소에 들어갔으면 사무실에 비치가 돼 있어요. 공인중개사 자격증, 그걸 확인 한번 해보는 조그마한 디테일한 그런 부분이 가져도 전세 사기에서 안심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? 반환보증보험은 지금은 가입해야 돼요. 무조건 생각해요. 요즘 그 구청에서 보면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. 30만 원까지가 최대 한도로 알고 있는데, 그거를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내 전세금도 보호할 수 있고 보험료도 부담이 되는데 구청에서 지원해주면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. 그렇죠.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 있는데요.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겐 이 보험료가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 보험료를 구해서 지원해준다고 해요.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원받아서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.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임차인, 주택 기준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, 소득 기준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고요. 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.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납부 완료한 보증료를 지원해줍니다. 서울시 모든 구에서 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.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. 앞에서 알려드린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통해 내 소중한 자산을 꼭 지키세요. 또한 주변에 이런 피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작은 공감과 위로가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